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8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8회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용지 설정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기본 설정된 거를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단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 모의고사 8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문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제 2단으로 그냥 되어 있죠. 혼합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단 설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들을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할 때 무조건 이제 빨리 입력해야지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띄어쓰기가 됐든 오타가 됐든 그런 거 이제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영문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신경 써 가면서 입력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자를 입력할 때도 무조건 단어 단위로 그렇게 이제 입력하면 되게, 그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요. 해서 무조건 이제 단어 단위로 그냥 이제 한자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제 바꾸지 말고요. 그 한자가 문제에 나와 있는 그것과 똑같은지 확인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한자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저는 시간 관계상 입력 완성본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집을 같이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해줄게 들여쓰기 할 부분이 있나 없나 그런 거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렬을 이제 할 곳이 어디인지 그것도 이제 미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서를 이제 입력하는 그 과정에서 하이퍼링크 지워라 그런 이제 문제는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그럼 이제 들여쓰기하고 정렬 그것만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문서를 보게 되면 지금 맨 위에 이제 우리 글 상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지금 이쪽을 봤을 때 이제 들여쓰기 할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단을 봐도 들여쓰기 할 그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가 나오고, 그리고 차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단을 봤을 때 지금 이곳에 또 들여쓰기를 따로 이제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곳에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들여쓰기 할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렬해야 되는 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표에 대해서만 이제 정렬을 시켜주면 돼요. 이 캡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제 표를 편집을 할 때 그때 이제 캡션의 위치를 위쪽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정렬해야 되는 거는 이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표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제목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죠. 합계라고 쓴 거 이 셀도 무조건 이제 가운데 정렬이죠. 그리고 구분해 보니까 무역업이다, 유통업이다, 금융업이다, 제조업이다 하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글자들은 내용의 길이가 다 똑같죠. 똑같으니까 얘네들도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수치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만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천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들어 있는 그런 값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00 단위로도 입력된 게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증감을 봐도 천의 자리까지 입력된 게 있고 100의 단위까지 입력된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 수치 데이터들은 내용의 길이가 서로 전부 다 다르죠. 그리고 이 그림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자리가 맞춰져 있다고요. 해서 이 내용들은, 이 수치 데이터들은 싹 다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는 숫자들만 오른쪽 정렬 시켜주고요. 나머지 내용들을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양쪽 정렬해라, 왼쪽 정렬해라, 가운데 정렬해라, 오른쪽 정렬해라 이런 이제 정렬을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M을 누르면 양쪽 정렬이, L을 누르면 이제 왼쪽 정렬이, C를 누르면 이제 가운데 정렬이, R을 누르면 이제 오른쪽 정렬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따로 이제 들여쓰기 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 이제 정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서를 싹 다 이제 입력하고 나면 지금 이 상태가 되겠죠. 요 표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렬을 해주면 돼요. 일단 표 안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부터 정렬하자고요. 일단은 전체 블럭을 싹 다 이제 설정해주고 가운데 정렬 먼저 시킬게요. 가운데 정렬할 때 컨트롤 시프트 C요. 이렇게 눌렀더니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됐죠.
그리고 수치 데이터가 들어간 이 부분은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오른쪽 정렬 시킬 때 컨트롤 시프트 R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이제 오른쪽 정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표 자체도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줘야 되는데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할 때는 표 앞쪽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표가 그리고 캡션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된다고요. 그때 가운데 정렬을 시킬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C를 땅 하고 눌러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이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했을 때 표가 뭐 움직이진 않죠? 그때 우리가 이제 도구 몸을 보고 가운데 정렬이 됐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집을 이제 해주면 돼요. 맨 처음에 할게 우리가 이제 테두리 배경을 먼저 집어넣을 거예요. 쭉 테두리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제 그림을 보고 맨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세부 지상을 보고 하나씩 이제 편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문서를 완성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할 거예요. 그리고 그림이 됐든 차트가 됐든 이런 것들은 문제에 나오는 그때마다 이제 집어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맨 처음에 이제 쪽 테두리 배경 요거부터 집어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쪽 테두리 그 이제 세부 지상을 보게 되면 선의 종류하고 굵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이중실선 1mm로 지정하는데 그때 위쪽과 아래쪽 이 두 곳에만 테두리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맨 위로 이제 올라가서 이곳에 보게 되면 쪽이라고 메뉴가 따로 있죠. 쪽이라는 요 메뉴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쪽 테두리 배경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쪽 테두리 배경이 들어왔을 때 선 모양 바로 적용해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선 모양은 이제 이중 실선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선의 종류 요거 이제 이중 실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고 선의 굵기는 이제 1mm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1mm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이 이중 실선 1mm짜리를 위쪽과 아래쪽만 지정해야 되니까 위쪽하고 아래쪽을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맨 위쪽에 그리고 맨 아래쪽에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위에서부터 이제 해주면 되겠죠. 맨 위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 글상자 안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 이메일 주소는 누름 틀을 이용해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집어 넣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상자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NB요. 컨트롤 NB를 누르자마자 바로 컨트롤 Z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짜잔하고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글상자에다가 이 제목 요 두 줄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런 제목을 입력할 때는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런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띄어쓰기가 있죠. 그리고 이 이메일 주소는 이제 누름 틀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누름 틀을 먼저 만들고 얘를 나중에 이제 입력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누름 틀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K2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누름 틀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집어넣을 때는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I요. 그럼 요거 이제 글상자와 관련된 것 좀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일단은 커서를 맨 앞에다가 이곳에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주고요. 글상자를 만들 때 이제 컨트롤 NB, 컨트롤 Z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 NB를 누르고 컨트롤 Z를 바로 눌러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글상자가 짜잔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제 국내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EDI 한 칸 띄고 도입 현황 한 칸 띄고 및 한 칸 띄고 개선 방안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엔터요. 엔터 누르고 나서 그 밑에 줄에다가 김한순 과장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다 입력했으면 이제 세부지상을 보고 글상자를 전부 다 편집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크기가 됐든 위치가 됐든 바깥 옆에 선 속성, 색 채우기 이런 걸 이제 해줄 때는 커서가 이제 그 안에서 글상자 안에서 깜빡깜빡 거릴 때 컨트롤 NK를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대화 상자가 뜨자마자 크기 먼저요. 너비는 170이다, 높이는 24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탭 누르고 170, 탭 24, 탭 누르고 스페이스 바요.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너비, 높이, 크기 고정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본분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로 하래요. 그리고 가로는 종이 가운데 0mm, 세로는 종이 위에 20mm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자리 차지가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 가로 세로가 싹 다 이제 종이로 되어 있어요. 가로는 종이 가운데 0mm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거는 왼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고, 세로는 종이 위에 20mm, 종이 위에 20mm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면 위치는 전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은 우리가 여백 캡션 이 탭에서 설정해 주는 거죠. 해서 여백 캡션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아래쪽만 이렇게 5mm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 속성이요. 선 속성은 선이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검정 실선 0.2mm로 하래요. 검정이다, 실선이다, 이건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굵기만 0.2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색 채우기요. 색 채우기는 채우기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채우기 이곳으로 이동해주고 면색 얘를 이제 찍은 다음에 남색 80% 밝게 요걸로 이제 지정해주면 돼요. 해서 남색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니까 58에 60에 132 요 색깔이 맞죠? 근데 이 색깔이 아니라 남색 중에 80% 밝게요. 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남색 80% 밝게 요 색깔이죠. 해서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킨 거는 싹 다 이제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제목에 대해서 이제 세부 지상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제목 1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줄 이 제목을 보고 얘기하고, 제목 2번은 그 밑에 있는 이 제목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이 첫 번째 줄 글씨가 써져 있는 어디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글씨가 써져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땅땅땅 3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블럭 설정이 싹 다 이제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글자 모양 바꿀 거니까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 이제 바탕체라고 쓰고 엔터.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 Z 15. 그 다음에 장평은 이제 105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 W 105. 그리고 자감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Alt P-2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색은 그냥 주황색이 아니라 주황색 중에 25% 어둡게 요걸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글자 색으로 빨리 들어간 다음에 우리 주황색이요. 주황색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255, 132, 58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25% 어둡게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해서 요 색깔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글씨 모양은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정렬만 해주면 되겠죠. 가운데 정렬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Shift C요.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가운데 정렬까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제목 1번은 이제 끝난 거고, 제목 2번은 왼쪽 여백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그 아랫줄로 이제 내려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왼쪽 여백을 이제 설정할 때는 Alt T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면 되죠. 해서 Alt T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 여백을 설정할 거니까 Alt F 340 이렇게 쓰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왼쪽 여백 설정했으면 이제 엔터요. 그랬더니 이렇게 김한순 과장이 왼쪽 여백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밑에다가 이제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거는 아까 문제를 봤을 때 누름 틀을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엔터를 한번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름 틀을 만들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K2요. Ctrl K2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입력할 그 내용의 안내문을 여기다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입력할 그 내용의 안내문은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거를 똑같이 가로까지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가 메일 주소하고 써주면 되는데 중간에 띄어쓰기를 꼭 하셔야 돼요. 띄어쓰기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메일 주소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빨간 글씨로 표시된 곳, 이곳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 가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이 입력 데이터 가로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soon77 골뱅이 이제 nade.com 하고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 이렇게 이제 가로까지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누름틀 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입력했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림만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현재 커서는 이 누름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줄 이 뒤에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그림 집어넣자고요. 그림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는 Ctrl Ni요. Ctrl하고 Ni를 따당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 넣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이 그림이 들어있는 그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우리 C 드라이브요. C 드라이브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2026 워드 실기 기본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림이라는 이 폴더 안에 그림이 모여 있죠. 해서 그림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풍경이라는 요 그림 파일을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이제 풍경이라는 그 그림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그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문서에 포함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마우스로 크기 지정 얘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열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크기하고 위치를 지정해 줘야 돼요. 이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그러면 뜨자마자 이제 너비 높이 요거 이제 지정해 줄 거예요. 해서 탭 누르고 23 탭 15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너비 높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너비 높이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크기 고정시키면 된다. 안 되더라. 왜? 문제에서 안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이제 글 앞으로 하래요. 글 앞으로가 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고 그리고 우리 가로는 종이 왼쪽에 24mm래요. 지금 이제 문단으로 돼 있죠. 요거 이제 종이로 바꿔주고 종이 왼쪽에 24mm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로는 종이 위에 24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종이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24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 그림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글상자와 관련된 건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그 아래쪽에 보니까 1번 점 개요하고 우리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다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거고 지금 여기도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가나다라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 이 표 위에 이 제목에다가 표 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시키래요. 그리고 3번 하고 이곳에 써져 있는 이 내용은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온 거고 그 밑에 가나다 얘네들은 이제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참고 문헌 스타일 그거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스타일 적용시킬 게 되게 많죠. 이거 한꺼번에 싹 다 이제 해버리자고요.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 줄 때는 F6번을 누르게 되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오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편집할 때는 Alt E를 눌러주면 되고요. 스타일을 이제 추가를 시킬 때는 Alt하고 A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을 지정할 때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다음 문단으로 이동할 때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내가 현재 위치한 그 다음 문단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문장 단위로 이제 블럭을 지정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키를 누르시면 돼요. 이런 단축키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마우스가 더 빠르다 그러면 마우스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단축키가 더 빠르다 그러면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돼요. 단축키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축키하고 우리 이제 마우스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본인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해서 하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스타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타일 이제 세부 지상을 보니까 두 개 손은 수정을 해서 쓰고 두 개 손은 등록해서 추가를 시켜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개요 1, 2번 이 두 개의 스타일은 수정해서 우리가 쓰면 되고 표 제목이다, 참고 문헌이다 이 두 개는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켜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 개요에 대해서 개요 1번 그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거니까 이것을 한번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을 할 때 맨 앞에 클릭해도 되고요. 여기 클릭해도 되고 여기 클릭해도 돼요.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F6번이요. F6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스타일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여기다가는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니까 개요 1번 요걸 이제 선택을 해주고 얘를 이제 편집할 거니까 Alt하고 E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떴어요. 그때 이 개요 1번은 왼쪽 여백 설정해주고요.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 여백을 이제 설정할 때는 Alt-T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Alt-T 눌러주고요. 왼쪽 여백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Alt-F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서 왼쪽 여백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바로 엔터 눌러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자 모양이요. Alt-L 눌러준 다음에 여기다가 휴먼 고딕하고 이렇게 쓰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이제 12포인트로 바꿔야 되니까 Alt-Z12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끝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왼쪽 여백하고 글자 모양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해주면 돼요. 여기서 글머리표, 문단 번호 이런 거 클릭하시면 안 돼요. 문제 시킨 것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설정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설정은 지금 여기 보니까 D하고 써져 있으니까 Alt-D예요. 해서 Alt-D, Alt-D 이렇게 눌러주면 개요 1번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 이제 표가 나오고 표 위에 이 제목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 줘야 되겠죠. 해서 이 표 제목이 써져 있는 곳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이제 F6번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는 표 제목 얘를 이제 우리가 적용을 시켜 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추가를 시켜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 주는 거죠. 해서 스타일 추가시킬 때 Alt하고 A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스타일 추가하게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표 제목 요 세 글자로 하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표 제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때 스타일의 종류는 기본값이 문단이죠. 문단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스타일의 이름만 써주고 엔터요. 그러면 표 제목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얘가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얘를 이제 편집을 할 거니까 Alt하고 E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표 제목은 가운데 정렬시켜야 되고요.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가운데 정렬은 문단 모양에서 바꿔줘야죠. 해서 우리가 Alt-T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가운데가 이제 C니까 Alt하고 C를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이요. 글자 모양은 Alt-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뜨죠. 여기다가 휴먼 명조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요. 그리고 이제 장평은 96으로 하래요. 해서 Alt-W 96. 그 다음에 자간이요. 자간은 이제 -3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Alt-P -3 이렇게 써주면 되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끝이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설정 누르고 넘어가면 돼요. 해서 설정이 이제 Alt-D니까 Alt-D, Alt-D요. 이렇게 했더니 표 제목 그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우리 이제 EDI 향후 전망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켜 줘야죠. 개요 1번은 아까 수정을 다 해놨으니까 지금 이곳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개요 1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2번 점 하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요 2번 얘를 이제 적용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다음 문단으로 이제 이동할 때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그 아래 문단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돼서 커서가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다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개요 2번 그 스타일 지정할 그 부분을 싹 다 이제 블럭을 설정해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4번 눌러주면 돼요. 왜? 문제 그림 보니까 2번 이 밑에 가나다라 하고 4개가 있잖아요. 해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땅 이렇게 이제 4번만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그걸 이제 수정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우리는 개요 2번을 이제 수정할 거니까 개요 2번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얘를 이제 편집할 거니까 Alt하고 E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개요 2번은 왼쪽 여백만 설정해 주면 돼요. 왼쪽 여백은 문단 모양에 들어가야죠. 해서 Alt T 눌러주고요. 왼쪽이니까 Alt F15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끝이에요. 여기서는 왼쪽 여백만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왼쪽 여백만 손대야 돼요. 이런 거 누르지 마세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D, Alt D 이렇게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한 그 부분에 가나다라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돼요.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니까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개요 1번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3번 하고 이렇게 이제 붙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문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그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지금 커서가 지금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니까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다음 문단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개요 2번 스타일 그거 이제 적용할 그 부분을 블럭 설정을 해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 3번 눌러주면 돼요. 왜? 문제 그림 보니까 가나다 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잖아요. 해서 컨트롤 시프트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 이렇게 이제 3번 눌러주면 지금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됐죠. 그때 지금 여기서 개요 2번 스타일을 아까 수정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개요 2번 요것만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가나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문헌 요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데 얘를 이제 적용시킬 때 문제 그림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참고 문헌 그 스타일을 적용시킬 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스타일 참고 문헌 얘를 이제 적용시키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파란색 이 테두리가 쳐진 그 부분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해서 여기서 테두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쳐져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거기까지만 블럭 설정한 다음에 참고문헌 이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맨 앞에서부터 요 점까지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S부터 시작해서 요 점까지만 그리고 세 번째 것도 W부터 시작해서 우리 점까지만 블럭 설정해서 참고문헌 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A부터 시작해서 여기 점까지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참고문헌 이 스타일 좀 만들자고요. 그러면 이제 F6번 땅 하고 눌러주고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Alt하고 A요. 그러면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그때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문헌으로 하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는 글자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참고문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글자가 이제 C죠. 해서 Alt하고 C요. 해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의 종류도 글자로 변경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참고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편집해줘야죠. 해서 Alt하고 E요. Alt 2를 땅 하고 눌렀더니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때 이제 진하게 기울림 요것만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글자 모양이요. Alt L 눌러주고요.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고
기울림을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하고 I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하게 하고 기울림 둘 다 선택을 했으면 엔터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누르고 나가면 돼요. 해서 Alt D, Alt D요. 그랬더니 내가 블럭 설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적용할 그 부분이 요만큼이죠. 요만큼만 점까지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하고 우리가 이제 참고 문헌 그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참고 문헌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는 여기까지만 점까지만 블럭 설정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블럭 설정하다가 이렇게 이제 빈 공백까지 블럭 설정했어요. 그리고 참고 문헌 스타일을 적용시키면 이건 틀린 거예요.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참고 문헌 스타일 요거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 문헌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스타일 싹 다 이제 다 적용을 다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스타일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여기 이제 스타일까지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문단 첫 글자 장식 요거 이제 할 때는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우리가 이제 Alt를 한번 눌렀다가 손을 띄고요. 그리고 J, A3 하고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눌러주면 되죠.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문단 첫 글자 장식 할 거니까 요 앞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고 Alt를 눌렀다 손 띄고요. J, A3 하고 순서대로 눌러주면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이렇게 이제 짜잘한 거 뜹니다. 그때 모양은 이제 두 줄이 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두 줄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글꼴은 이제 궁서체로 하래요. 글꼴 얘를 이제 짱 하고 찍은 다음에 궁서체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면색은 검정으로 이제 하래요. 면색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검정 000 요 색깔이 맞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은 3mm로 해라. 3mm로 기본값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색은 하향으로 하래요. 그러면 글자가 지금 이곳에 들어가 있는데 면색이 이제 까만색이라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이 부분에 갖다 놓고 여기까지만 드래그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요. 그러면 글자 색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하향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고 255, 255, 255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블럭 설정된 게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고 이 중간에는 뭐 따로 이제 설정할 거 없죠? 그 밑으로 좀 내려갈게요.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다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라 다 해줬죠? 근데 요 뒤에 보니까 1번 가로하고 이렇게 이제 붙었어요. 이 선을 따라서 이제 쭉쭉쭉 맨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면 여기다가는 뭘 해라? 우리 이제 각주 설정해라. 그 각주의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하고 이 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도 설정하래요. 그러면 각주를 이제 설정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우리 컨트롤 NN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각주에 대해서 설정할 거 다 했으면 각주에서 또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갈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우리 Shift하고 ESC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그때 하이퍼링크 설정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KH요. 그럼 우리가 각주를 만들 때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띄어쓰기 여기 하나가 있어요. 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각주에서 글자 모양을 이제 변경시켜라 그렇게 나오면 앞에 있는 이 숫자부터 시작해서 이 번호부터 시작해서 전체 이 내용에 대해서 글자 모양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설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요 표 제목 요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각주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위치에다가 이제 커서를 지금처럼 갖다 놓고 Ctrl NN 이렇게 눌러주면 각주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해당 내용부터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자료 이렇게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칸 띄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씨를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커서가 맨 뒤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우리 각주 문제를 봤을 때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변경시키래요. 그리고 번호 모양은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원래 아라비아 숫자가 기본값이죠. 그래서 얘는 따로 이제 변경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지금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니까 키보드에서 Shift 키 꾹 누르고요. 홈 요걸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Alt L이요. Alt L을 눌렀더니 이렇게 돼 글자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떴고요. 여기다가 도둠체 이렇게 돼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고요. 그리고 글자 크게 바뀔 거니까 Alt Z8 이렇게 돼 입력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주에 대한 건 다 끝났고 그리고 이 글씨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퍼 링크를 설정해 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을 때 키보드 방향키 위에 보면 엔드 버튼이 있죠? 그 엔드 버튼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눌러주면 커서가 맨 뒤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왼쪽 방향키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이 단어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된다고요. 하이퍼링크 설정할 때 그 앞에 있는 이 빈 공백까지 블럭 설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만큼만 이렇게 정확하게 블럭 설정해주고 하이퍼링크 할 거니까 컨트롤 KH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하이퍼링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이제 표시할 그 문자열은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되고 그때 연결 대상은 웹 주소로 하래요. 해서 연결 대상 여기서 우리 웹 주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죠. 그랬더니 웹 주소를 여기다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를 첫 번째 H라는 그 글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글자까지 싹 다 입력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HTTP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HTTP 이렇게 써주고 콜론 찍고 슬래시 2개 찍어주고요. www.kait.or.kr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입력했으면 혹시나 또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그리고 글씨 입력할 때 KR까지만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주에서 할 거 다 있으니까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원래 커서가 있던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면서 각주 번호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각주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밑에 보니까 캡션 그리고 표 그리고 우리 이제 블럭 계산식을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 표와 관련된 것들 요거 이제 한번 설정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표를 이제 편집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표 크기를 먼저 확인해 주고 그리고 셀 안쪽 여백을 이제 설정할 거예요. 그리고 캡션의 위치를 이제 설정을 이제 해 줄 겁니다. 우리가 아까 표에다가 캡션을 집어넣었을 때는 캡션이 이제 아래쪽에 있었죠. 근데 문제 그림 보면 캡션이 위쪽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 크기를 이제 확인하고 셀 안쪽 여백 설정하고 캡션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는 표에서 우리 이제 표 셀 속성 우리 이제 컨트롤 NK를 따당하고 눌러서 거기서 이제 설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설정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셀의 너비를 조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표 높이를 이제 조정해 주면 되는데 표의 높이는 우리가 이제 전체 블럭을 싹 다 이제 설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키를 딱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셀 높이 같게 요거 이제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변경할 거예요. 우리가 테두리를 변경할 때는 표에서 셀들을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 L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셀 테두리 배경 그걸 이제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셀 배경색을 이제 변경할 때는 블럭 잡고 C를 이제 눌러줄 겁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을 이제 바꿔줄 때는 Alt L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보고 블럭 계산식 요거 이제 계산할 때는 우리 문제로 나오는 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요.
우리가 합계를 구해라, 평균 구해라, 곱 구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눌러주고요. S를 누르면 합계가 계산이 되고 A를 누르면 평균이, P를 누르면 곱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표 요거 이제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표 안에다가 커서가 이제 어디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NK요.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 셀 속성하고 이렇게 돼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너비는 78에서 80으로 하라 그랬어요. 지금 너비를 봤을 때 79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맞게 된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33에서 34로 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제 거는 27.14로 돼 있어요. 높이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글자처럼 취급해서 우리가 아까 표를 만들어 줬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셀의 이제 안 여백을 왼쪽 오른쪽을 2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표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되겠죠. 해서 표라는 이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왼쪽 2mm, 오른쪽 2mm에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캡션에 이제 위치도 지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백 캡션 이곳에 있어요. 우리가 작성한 거는 지금처럼 캡션이 이 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데 아까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위쪽에 있었죠. 해서 캡션의 위치를 위쪽이다 해서 요 그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있으니까 여기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셀의 너비를 이제 조정해 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 표를 봤을 때 두 줄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없으면 셀 너비를 조정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 높이 지정해 줘야죠. 표 높이 지정할 때는 전체 블럭 설정해 주고요.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누르고 나서 컨트롤 NK를 이제 따당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 셀 속성 이곳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때 이제 기본이요. 기본으로 가서 보게 되면 33.13 그 높이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제시한 그 높이대로 만들어진 게 맞죠? 그럼 여기서 그냥 취소 버튼 누르고 빠져나갈게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전체 행에 대해서 셀 높이 같게 요거 이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셀 높이 같게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테두리 바꾸래요. 테두리 이제 변경을 시키자고요.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해라. 우리가 표를 그냥 기본적으로 만들면 실선 0.12로 만들어지죠. 그 뒤에 보니까 표 바깥에 이제 위쪽과 아래쪽은 그랬어요. 표 바깥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 그러면 이 두 곳을 보고 얘기하죠. 얘는 실선 0.4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선 모양 테두리를 이제 바꿀 때는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L을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선 모양 바로 적용에는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의 종류는 이미 실선이 선택돼 있으니까 이 굵기만 0.4mm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위하고 아래에 이것만 이제 클릭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요만큼이 끝났어요. 그리고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을 적용시키래요. 그러면 그 왼쪽이 여기고 오른쪽이 지금 이곳이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되어 있을 때 키보드에서 L이요. L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고 그때 이제 테두리의 종류는 이제 없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이요. 그 다음에 제목행의 아래쪽은 이중 실선 0.5mm로 설정하래요. 제목행 그러면 지금 구분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죠. 요 아랫줄이요. 그러면 지금 요 첫 번째 줄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하고 아래쪽에 선 모양을 바꿔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이제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선 종류를 우리가 이제 이중 실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굵기가 이제 0.5가 맞나 요것만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제목행 아래쪽이 이중실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두리가 싹 다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제목행이요. 제목행에 대해서 셀 배경색을 연한 노랑 75% 어둡게 이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제목행의 블럭이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죠. 그 상태에서 셀의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키보드에서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 이제 면색에서 우리 이제 연한 노랑이요. 자, 지금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그냥 노랑이죠.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연한 노랑이 맞죠? 근데 그냥 연한 노랑이 아니라 연한 노랑 75% 어둡게요. 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갔더니 지금 요 색깔이 연한 노랑 75% 어둡게예요. 그때 RGB 그 값을 봤을 때 250에 243에 219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목행에 대해서 글자 모양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lt L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휴먼 고딕 이렇게 쓰고 엔터요. 그리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색이요. 글자 색은 하향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하향 이곳이 맞죠? 해서 255, 255, 255 요 색깔이 맞아요. 그래서 요 색깔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목행에 대한 거는 다 끝났어요. 그 밑에 보니까 합계행이요. 합계행은 셀 배경색을 우리 초록색 중에 80% 밝게 그걸로 지정하고 글자 모양은 진하게 요것만 설정하래요. 그러면 합계행을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하고 키보드에서 C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색을 이제 선택해주고 면색에서 우리 이제 초록이요.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40에 155, 110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80% 밝게요. 80% 밝기가 바로 밑에 있네요. 요 색깔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은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lt L을 눌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구몸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르겠죠. 해서 도구몸 중에 진하게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문단의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운데 정렬은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전에 다 해줬죠? 그러면 표에 대한 이 세부 지상은 싹 다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블럭 계산식이요. 표의 합계행에다가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럭 합계를 산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요 세 칸에 대해서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요만큼 이제 블럭 설정할 거예요. 해서 요만큼만 블럭 설정해주고 합계를 이제 산출할 거니까 Ctrl Shift S 그걸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합계가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캡션이요. 캡션은 표 위에 살펴라. 아까 우리가 표 세부 지상을 전부 다 이제 처리해 줄 때 그때 캡션의 위치까지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이미 시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표와 관련된 이 내용들은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차트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를 우리가 표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이 차트 그림을 보고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때 항목축을 보니까 무역업이다, 유통업이다, 금융업이다, 제조업이다 하고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분에 써져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법례를 보니까 25년 그리고 증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25년의 그 데이터와 증감의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25년 이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세로막대형 그걸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고 증감 얘는 이제 표식이 있는 것건 전형 그걸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이제 갑축이 있고 보조 갑축이 있죠. 그러면 보조 갑축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25년의 데이터를 보니까 17,000 그리고 5,500, 2,000, 1,5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은 이 갑축을 이용해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증감의 데이터를 보니까 5,000, 1,500, 500하고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보조 갑축의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데이터는 우리 이제 증감, 그 데이터를 이제 나타내주는 그 보조 갑축이요. 그래서 이 증감의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보조 갑축으로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범내 위치를 보니까 범내 위치는 지금 차트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처럼 5000 그리고 1000 그리고 500, 500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값들은 우리 이제 증감의 그 데이터죠. 이 데이터가 이제 차트상에 나타나도록 데이터 레이블도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때 이런 이제 표식이요. 이런 이제 표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에 전부 다 이런 값들이 전부 다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제목도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차트 제목 입력할 때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차트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9분의 데이터랑 25년 데이터 증감 요만큼의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9분 요만큼 이제 먼저 블럭 설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25년 증감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이 앞쪽에 차트 만들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차트 만들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떴는데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차트의 종류부터 바꾸자고요. 차트의 모양은 이중축 혼합형으로 하는데 하나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하나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묶은 세로막대형 얘가 이제 기본 차트이기 때문에 이 차트가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감의 데이터를 꺾은 선형 그걸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때 증감은 이제 주황색이니까 주황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주면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한 그 상태에서 차트 종류 변경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정이 요 네 번째 거니까 요 네 번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그 주황색 막대기가 이렇게 표식에 있는 꺾은 선정 그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증감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조축 그것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요 주황색 요 이제 표식이요. 표식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땅 하고 해주면 모든 표식들이 다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개체 속성하고 지금 증감이라는 그 계열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걸 여기서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때 여기서 보조축으로 지정해달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개체 속성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보조축 그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범례가 아래쪽에 있었죠. 지금 제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잖아요. 요거 이제 위치도 바꾸자고요. 그럼 범례 얘를 이제 먼저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범례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하고 나타났고요. 여기서 이제 범례 위치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겠죠. 해서 여기서 아래쪽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개체 속성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랬더니 범례가 이렇게 차트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차트 제목 요거 좀 이제 입력 좀 하자고요. 요 차트 제목 요걸 이제 먼저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제목 편집 이곳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제목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문제 그림을 보고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국내 한 칸 띄고 기업 한 칸 띄고 EDI 이렇게 써주고 한 칸 띄고 도입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런 글씨들을 입력할 때 글씨만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뒤에 막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고 이 차트 제목에 대해서도 글자 크기를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글꼴 설정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항목축, 갑축, 보조 갑축, 범례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글꼴을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죠.
차트 제목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세부 지상을 봤을 때 우리 차트 모양은 다 변경해줬죠? 차트의 크기하고 위치하고 바깥 여백은 조금 이따가 설정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항목축, 갑축, 보조 갑축, 범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글꼴을 진하게 9포인트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볼게요. 항목축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 9포인트로 바꿔주고 진하게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갑축이요. 갑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하게 9포인트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이요. 그 다음에 보조 갑축이요. 보조 갑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글자 모양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진하게 9포인트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범례요. 범례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하게 9포인트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여기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상에 대해서 모두 다 변경을 시켜줬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차트 계열색을 변경을 시키는데 그때 색상 조합 중에서 색 4번 이걸로 이제 변경시키래요. 그러면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차트 계열색 바꾸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색상 조합 중에 색 4번이 요 네 번째 거요. 그래서 요 네 번째에는 색 4번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의 요 색깔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요 지상도 이제 다 끝났죠. 그리고 범례 위치를 변경해라. 아까 전에 다 해줬고요. 보조축을 지정해라. 이것도 아까 전에 다 해줬죠.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라. 그때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이다. 그렇게 나왔고 눈금 선을 제거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데이터 레이블 요거부터 표시할게요.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데이터 레이블로 표시된 게 우리의 증감의 그 데이터가 표시가 돼 있었죠. 증감이 표시기는 꺾은 선형이니까 표시기는 꺾은 선형 중에서 아무 표시기나 한번 클릭해주면 모든 표시기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 그림 봤을 때는 이런 값들이 표식 위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추가된 그 레이블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모든 레이블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맨 밑에 데이터 레이블 속성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객체 속성하고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서 레이블의 내용도 변경도 시킬 수가 있고요. 레이블의 위치는 여기서 이제 바꿔줄 수 있어요. 문제에서 레이블의 내용을 뭘로 바꿔라 그런 건 없죠. 없으니까 그냥 위치만 위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할 거 다 했으니까 객체 속성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 레이블이 요 표식 위쪽에 이렇게 전부 다 표시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눈금선 제거시키자고요. 눈금선이다 그러면 지금 이 눈금선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눈금선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 눈금선이 선택이 됐다고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가 막 붙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눈금선이 싹 다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표의 아랫단락에 배치해라. 이거는 이 차트 자체를 표 아랫단락에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시킨 것 중에 안 한 게 차트의 크기, 위치, 바깥 여백 요거 이제 아직 설정 안 했죠. 요거 좀 하자고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객체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객체 속성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너비는 80이다 높이는 60보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탭 누르고 80, 탭 65 그리고 탭 누르고 스페이스 바요.
이렇게 해서 너비는 80이다, 높이는 이제 65다, 크기 고정까지 싹 다 이제 다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위치를 지정하면 되는데 위치는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로 하래요. 그러면 자리 차지 요 이제 두 번째 요 아이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래요. 지금은 단의 왼쪽으로 되어 있죠. 요걸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는 문단 위에 0mm로 해라. 문단 위에 0mm로 이미 되어 있죠.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위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은 위쪽은 5mm, 아래쪽은 8mm로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바깥 여백은 우리가 여백 캡션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백 캡션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깥 여백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위쪽은 이제 5mm다. 그리고 아래쪽은 8mm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차트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든 상관없이 무조건 차트가 만들어졌으면 컨트롤 X요. 컨트롤 X를 누르면 이제 잘라내기가 되겠죠. 왜? 이 차트를 표의 아랫단락에 배치하라 그랬잖아요. 그 아랫단락이 표와 그 아래쪽에 이제 문단들이 이제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이 부분이라고요. 해서 여기다가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V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었을 때 표 뒤에 이렇게 이제 엔터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차트 뒤쪽에는 엔터 표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차트 아래쪽에도 엔터 표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엔터 표시가 있는데 얘는 차트의 바깥 여백 설정할 때 아까 위쪽을 5mm로 설정했으니까 얘가 이제 나오는 거고 위쪽을 이제 0mm로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이 엔터 표시는 안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었으면 이제 또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뭘 해야 되냐?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그거 이제 비교해 줘야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이제 갑축과 보조 갑축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타난 그런 레이블들이요. 이런 레이블들을 봤을 때 문제 그림에는 천 단위마다 쉼표가 붙어 있는데 우리 건 없죠. 요거 이제 우리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나타나도록 천 단위 구분 기호 그거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 또 질문하시는 분은 계세요. 선생님 이거는 문제 세부지상이 없는데 왜 해요? 그렇게 이제 또 질문하세요. 우리 문제지 중에 우리 전체 지상이 나온 거 있죠? 그거 잠깐 보자고요. 그거 봤을 때 지금 이곳에 차트에서 숫자 데이터에 천 단위 구분 쉼표를 집어넣는 게 있으면 그거는 기능을 사용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에 써져 있다고요. 해서 세부지상이 없더라도 천 단위 구분 쉼표 이거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갑축 먼저 하자고요. 갑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우리 축 속성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축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뜨는데 그때 갑축이 선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때 맨 밑에 보게 되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범주를 선택할 수 있게 뜨는데 얘는 이제 숫자죠. 지금은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이곳에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얘가 있죠. 얘만 우리가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얘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조 갑축 얘도 이제 해줘야죠. 지금 개체 속성 얘가 이제 떠 있는 그 상태에서 보조 갑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면 보조 갑축이 선택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죠. 그러면 또 똑같이 범주를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얘를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레이블도요. 요 레이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면 지금처럼 계열 증감 데이터 레이블이 선택이 됐다. 얘가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때 맨 밑에 보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아까처럼 똑같이 범주를 이제 숫자로 바꿔주고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다. 요것만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다 들어갔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개체 속성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완전히 똑같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는 거는 문제 세부 지상에 없더라도 문제 전체 지상에 있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그리고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을 때 항목축 아래쪽에 보면 제 거는 이렇게 이제 밑줄이 막 들어가 있어요. 문제 그림에도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만들었을 때 이 선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글 프로그램 버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문제 푸는 그 과정에서 이 밑줄을 집어넣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할 때 이런 밑줄이 안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시험 보죠? 시험장에 가면 이런 이제 밑줄이 나타날 거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차트가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하이퍼링크 설정해라, 각주 설정해라. 이건 아까 전에 다 해줬죠. 그리고 오른쪽 단으로 이제 이동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스타일 적용시켜라, 스타일 적용시켜라. 이거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또 스타일 적용시키라고 나왔어요. 이것도 아까 전에 다 해줬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정각기호 집어넣어라. 얘는 이제 입력할 때 다 해준 거고 이곳에 스타일 적용시켜라. 이것도 다 해줬다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우리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그 세 가지 남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릿말 그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머릿말을 설정할 때는 지금 머릿말에 제목 부분이 있고 날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 머릿말로 설정하래요. 그때 머릿말을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우리 컨트롤 NH죠. 그리고 머릿말의 설정이 다 끝났으면 머릿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서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머릿말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머릿말을 집어넣거나 꼬릿말을 집어넣을 때는 그때 이제 커서의 위치는 표나 차트 이 부분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만들지 마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곳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 커서를 갖다 놓고 머릿말 꼬릿말을 만드세요. 그럼 이제 머릿말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하고 NH를 따당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좀 이렇게 뜨는데 우리 기본값으로 머릿말이 선택이 되어 있죠. 컨트롤 NH를 누르자마자 그냥 바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머릿말 양쪽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일단 내용부터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자, 문서, 교환 한 칸 띄고 통합 서비스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날짜를 이제 입력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 제목과 날짜를 이제 서로 중간에 이제 띄워줄 때는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띄어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에서 탭이요. 탭키를 이제 땅 하고 한 번만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그때 2025점 한 칸 띄고 10점 한 칸 띄고 우리 또 10점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해서 이 제목과 이 날짜 그 사이에 우리가 띄어쓰기 하는 게 아니라 뭘 누른다? 키보드에 있는 탭키 그걸 이제 한번 누르더라. 왜? 우리 머릿말 그 세부 지상을 보게 되면 날짜는 탭을 이제 우리가 추가를 시켜서 그걸 적용시켜서 이 날짜가 오른쪽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과 이 날짜 그 사이에 탭으로 구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다 끝났으면 요 날짜 탭 종류 요거 이제 추가 좀 시키자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Alt T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뜨죠. 그때 우리 이제 탭 설정하는 그 곳이 따로 있습니다. 해서 탭 설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탭 종류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탭 종류는 지금 오른쪽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오른쪽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탭 위치는 16.9cm로 하래요. 그때 탭 위치에 지금 단위가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우리가 이제 센티미터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16.9 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든 거를 추가시켜주면 돼요. 해서 추가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탭 목록에 이렇게 이제 내가 설정한 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문제 그림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날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끝난 거고요. 제목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제목은 요만큼의 내용을 보고 얘기하죠. 이 제목에 대해서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목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요. Alt L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궁서체 이렇게 쓰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 바뀔 거니까 Alt Z 10 그리고 진하게 할 거니까 Alt하고 B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색 바꿀 거니까 글자색 요거 찍은 다음에 남색이요. 요 색깔이 이제 남색이 맞죠? 58에 60에 132 요 색깔이 맞네요.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블럭 설정이 돼 있으니까 글자색이 잘 안 보이죠? 해서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글자색이 이렇게 이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릿말에서 이제 빠져나가기 전에 혹시나 오타가 있는지 그런 거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머릿말 끝났으니까 빠져나가자고요. Shift하고 ESC요. 그러면 원래 커서가 있던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때 맨 위로 이제 이동해 보면 머릿말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머릿말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꼬릿말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꼬릿말은 지금 요만큼의 내용을 입력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요 띄어쓰기 정확하게 확인하고 얘랑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꼬릿말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는 머릿말과 똑같죠. 해서 Ctrl NH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꼬릿말을 만든 다음에 꼬릿말 다 했으면 이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도 우리 똑같다고요. 우리 Shift하고 ESC를 눌러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꼬릿말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Ctrl NH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꼬릿말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Alt F를 땅 하고 눌러야 꼬릿말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꼬릿말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국 전산원 한 칸 띄고 보고서 한 칸 띄고 제22권 한 칸 띄고 제9호 한 칸 띄고 가로 열어주고요. 2025년 한 칸 띄고 10월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가로까지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 꼬릿말에 대해서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가운데 정렬을 하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글씨를 막 입력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맨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때 Shift하고 홈 이렇게 눌러주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글자 모양 바꿀 거니까 Alt L이요. Alt L을 누르게 되면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떴죠. 그러면 여기다가 맑은 한 칸 띄고 고딕 이렇게 쓰고 엔터요. 이렇게 글꼴을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 줄 때도 띄어쓰기가 있으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글자 크기 바뀔 거니까 Alt Z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Alt B 눌러주고요. 그리고 글자 색 바꾸래요. 글자 색은 검정 중에서 우리 35% 밝게 이걸로 이제 하래요. 그래서 글자색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검정색 중에서 우리 이제 35% 밝게 여기 있죠. 그때 RGB 그 값을 보니까 우리 000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가운데 정렬할 때는 Ctrl Shift C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가운데 정렬까지 싹 다 끝났어요. 그러면 꼬릿말에서 이제 빠져나가기 전에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그리고 띄어쓰기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빠져나가자고요. 우리 Shift하고 ESC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꼬릿말 끝이요. 그럼 이제 꼬릿말 끝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쪽번호 요것만 이제 집어넣어 주면 돼요. 우리가 종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번호는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줄표 넣기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로마자 대문자로 이렇게 3페이지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쪽번호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Ctrl하고 NP요. 자, 그럼 이제 쪽번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쪽번호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P죠.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쪽번호 매기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번호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로 해라. 오른쪽 아래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번호 모양은 로마자 대문자로 하래요. 해서 번호 모양 여기서
로마자 중에 우리 대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줄표 넣기 선택해라. 얘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작번호 지정해라. 아까 시작번호 봤을 때 3페이지였죠. 해서 요 시작번호를 이렇게 이제 3페이지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쭉 번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서 작성할 거 다 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이제 내가 작성한 이 문서와 문제 그림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문서를 전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읽어볼 때 그냥 내가 작성한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왜? 오타가 있으면 그냥 오타 난 대로 그냥 그대로 읽고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문제 그림과 비교하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이제 풀 때 단축키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그런 거 먼저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이제 단축키 쓰는 것도 손에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우리 프로게이머들 보면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게임할 때 마우스만 가지고 해요? 아니죠. 키보드랑 마우스랑 같이 이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도 계속 단축키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하죠. 그냥 마우스로만 계속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단축키랑 우리 마우스랑 적절하게 잘 혼합해서 사용하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 워드 시험이 우리 이제 시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빨리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단축키 못 외운 거 있으면 그거 먼저 외우시고,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채점 프로그램 실행을 시켰을 때 90점이 나올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